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자, 전형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는 가을 이사철입니다. 우리가 보통 10월부터 11월까지를 일컫죠.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 특이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이전이었던 여름철에 주택 거래량 굉장히 늘었고요. 집값 상승도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성수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 이사철에는 집값 상승세도 조금 주춤한 것 같고 거래량도 조금은 주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단순히 숨고르기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정말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냉철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02-797-0300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많은 전화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정보 주실 이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핫 키워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핫 키워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죠. 네, 첫 번째 부동산 핫 키워드입니다. 3위 키워드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물량 중에서도 중소형의 비중이 9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중소형 아파트가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금 상승폭이 10월 첫째 주 이후 4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과연 전세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흐름인 걸까요? 잠시 후에 주택시장 현황과 함께 그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3위 핫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들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분양 시장에서도 중소형 아파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트렌드는 돌고 돈다. 네. 이런 인기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트렌드가 또 돌아가게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한참 좋았었던 2000년 중반에서 2010년 사이에 어떤 평당 어떤 면적을 좀 선호했느냐라고 네. 한다면 사실 2000년 초반에 IMF를 극복하고 나서 많은 물량이 대형 평형에 쏟아져 나온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야말로 부천이거나 아니면 좀 어떤 주택의 면적을 좀 늘리려는 그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돌아선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한다면 이제 30평형 초반대 그리고 20평형대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소형 평형, 중소형 평형에 대한 어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당연히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제는 실속적으로 이렇게 거주 성향이 조금 가고 있는 부분하고요. 또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면은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용을 조금 줄이려는 그런 어떤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요.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의 변화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 변화를 보니까요. 지금 85제곱미터 초과 이 부분이 이제 뭐 평당 서울에 대한 평당 금액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적은 금액보다 높느냐라고 한다면 강남이라든지 좀 부천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평당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조금 이렇게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85제곱미터에 초과되는 이 부분에 이 변화율은 대략 한 3%밖에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이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매매 가격의 변화율은 대략 한 6%입니다. 두 배네요. 네,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 보면 비슷한데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이 정도로 조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중소형 평형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언젠가는 대형 평형이 좋아지지 않겠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분양 물건 중에서도요 꾸준히 이런 중소형 평형에 대한 인기도 높고요. 기존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 20평대, 30평대 초반대에 거래량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소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가시는 것이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또 가격 오르는 네. 추이도 전체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중소형 평형이 인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가족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관리비나 뭐 비용을 절감하려는 욕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트렌드가 계속된다면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형 평형의 트렌드로 돌아오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2위 키워드인데 전셋값 상승률이 10월 들어서 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아직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 속도가 좀 느려졌다 이 정도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 서민분들한테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일단 지금 매매 금액에 산정되는 그 비율을 보면은요, 전셋값하고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하고 수도권의 전셋값 주간 변동률 추이만 이렇게 보면 네. 지금 이제 11월이 됐으니까 일단 뭐 9월 달부터 하는 그 측면으로 본다면 이 변동률 즉 얼마만큼 또 올랐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초반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주간 변동률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변동률 즉 올라가는 추이가 점점 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그 서민들 입장에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이기도 하고요. 매매가에 대한 주간 변동률 자체도 봤을 때는 당연히 서울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전세 금액하고 비슷한 양상을 띠게 그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좀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 주간 변동률 추이 해가지고 나타난 그래프를 보면은 또 각 구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실거주 수를 목적으로 하는 강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하고요. 네.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 해가지고 그 비율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강남이 아닌 강북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은 그야말로 전세 비율, 전세 금액 그리고 매매 금액이 전체적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도 어떻게 집에서 살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차마 강남 쪽에서는 못 구하겠고 그래서 강북 쪽으로 많은 분들이 전세를 찾아서 헤매시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좀 전세 가격에 이 안정세가 찾아와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 거주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1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토교통부가 매달 집계하는 미분양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분양 물량과 민간 임대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은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분양 통계의 함정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 미분양 통계를 내는 것이 건설사들로부터 이 지자체가 직접 듣고 수기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민간 임대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좀 제외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미분양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는데 이런 게 괴리가 크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일단은 그 통계라는 토대로 네.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에 의해서 미분양이 또 많고 적음에 의해서 분양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게 통계가 좀 부정확하다 그러면은 그 신뢰도 측면에서 또 나중에 뭐 분양을 받고서도 아직도 많이 미분양 물건이 남았는데 괜히 이렇게 섣불리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럼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그 미분양 물건에 대한 통계는 각 시군구가 매월 한 10일경쯤 해서요. 네. 토대로
각 시도에 이렇게 올리고 시도에서 또 국토교통부에 올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미분양 물건이라고 한다면 민간 회사가 이제 분양되는 밀분양 물건일 수도 있고요.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측면에서 네. 있을 수 있는데 이 공공주택이라면 서울시라면 SH공사 그리고 LH공사 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미분양 물건은 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요. 아예. 자 거기서 빠진다고 한다면 네. 실제로 미분양 물건이 다 합쳐서 대략 2,000세대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실제 그 SH나 LH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빠진 상태에서 민간 분양 물건 그리고 민간에서 또 임대주택에 의해서 되는 부분마저도 다 사실 빠져 있어요. 아. 또 앞으로는 그 뉴스테이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도 네. 계속해서 나올 건데 그런 식으로 임대주택마저 전부 다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 분양되고 있는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네. 그러면 2,000세대가 실제로는 한 2,000세대 되는데 우리가 아는 자료는 1,000세대나 1,500세대가 미분양 미분양이 물건에 많이 안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해서 그 착각에 의해서 딱 어. 하고 나서 뚜껑 열고 보니까 더 많이 남은 걸 갖고 후회될 네. 수 있으니까요. 어떤 통계된 부분은 아무래도 국토교통부가 좀 더 현실화된 그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통계로 내놔야지만 우리 그 국민들 시민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게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시정을 꼭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앞으로 이런 미분양 물건들이 굉장히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가 더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 물건 지금도 아직 미분양이 아닌 현재 모습은 분양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존재해서 막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해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분위기라면은 시공사들이 계속해서 입주 물건들 내놓으면서 당연히 미분양 물건들이 중심부를 좀 벗어난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분양받고도 계속해서 입주 때까지도 미분양 물건이 살아있는 네. 이런 거라면 너무 일찍 서두르는 그럼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수정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미분양의 통계와 실제 미분양 물건 간에 이 괴리가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도 좀 보도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빨리 시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때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렸던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윤한 대표를 만나서 부동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11월 10일 화요일과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02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요, 동탄 일기 신도시로 삼성 레미안요. 네, 그거 32평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매도 시점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다산 신도시 그거 한양 순자인 그거 분양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지 네. 네, 다산 그거 한양 순자인 그거 투자 가치가 있는지 분양 받아도 되는 건지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네. 목적으로 저희가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매도하고 하나는 또 매수입니다. 예. 자, 그거, 매도는 일단 동탄 일기 신도시에 네. 그 아파트를 아까 삼성 레미안 아파트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시범 다은 삼성 레미안 아파트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30평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네. 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매도를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자, 그 이유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탄 1기 신도시는 원래 이제 네. 2기 신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 여기가 이제 그 세대 수만 해도 4만 1,000세대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지정이 돼서 이제 대체적으로 네. 지금 이 아파트만 해도 2007년도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 자, 8년 된 아파트예요. 네. 자, 여기 말고도 요 병점이라든지 또 오산이라든지 또 수원 이남이라든지 요런 데 군데군데 계속해서 그 아파트가 이 입주할 당시에 많이 좀 들어왔었고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아파트 주거지로서는 현재 모습까지는 굉장히 좀 살기도 좋고 또 서울 출퇴근도 용이하다라고 보이는데 공교롭게 이쪽에 계신 그 전세 수요자들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네. 계속 머무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자, 그 이유는 여기 전세 수요자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동탄 2기 신도시에 있어요. 네. 이 동탄 2기 신도시는 일단은 그 신축 아파트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11만 5천 가구니까 동탄 1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3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근처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일로 달려든다라는 소리는 결국은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에 네. 전세 수요자들마저도 사실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즉 전세금이 지금은 매매 금액을 받쳐주는 어떤 형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전세 여기가 지금 전세금이 현재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네. 최근 들어서도 이제 그 동탄 2기 신도시에 속속 이제 입주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서 여러 곳 조금씩 떠나려는 분들 때문에 전세 비율이 거의 90%까지 갔다가요. 지금 몇 네. 천만 원씩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 얘기는 이제 뭐든지 그 매매 금액 그리고 전세 금액이 있다면 전세 금액이 빠지는 순간부터는 매매 금액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동력은 이제 잃게 된다. 즉 오히려 전세금 빠지면서 매매 금액도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좀 가능한 매도 타임이란 거는 사실 이제 시점이란 거는 전세를 놨을 때 놓고 있다 그러면 전세 만기 시점이 될 거고 내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011 내년도부터 해서 대거 이제 동탄 2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이전에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서두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지금 그 분양을 받으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 분양받아도 괜찮아요. 네. 자, 일단은 장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남양주에 있는 다산 진건주택 해가지고요. 그전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보금자리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다산 신도시 해가지고 그 남양주에 그 대거 이제 여기가 이제 3만 1,000세대가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서 나중에 이제 교통계획으로 따진다면 이제 그 송파 암사에서 쭉 진행이 돼서 그 8호선 라인이 이렇게 개통된다. 또 여기서 이제 출퇴근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 그러면 30분 이내로 되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수요들 또 이 근처에서 노후된 아파트에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거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가격이 빠질 염려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 분양된 곳들이 이제 900만 원 선에 이렇게 됐고요. 지금 민간 분양이 이제 1,000만 원이 좀 넘는 단계로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정도 선만큼은 이 정도에서 노후된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평형대 그 금액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축의 이미지가 지금처럼 많이 좋아질 때 많은 분들이 이왕 내 집 마련하는 거 좀 신축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경쟁적으로 계속해서 수요층들이 몰려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제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제 8호선이 연장되는 기간이 2022년도니까 사실 네. 그 기간 동안 여기서 기반 시설인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또 금액이 올라가는 타이밍도 사실 여기가 2018년부터 입주를 하기 때문에요. 네. 어찌 보면은 입주를 하고 났을 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2002년, 3년 지나고 나서
뭐 예. 8호선이 연장됐을 때 그때 가격이 조금 더 올라서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시세 차익적인 부분에는 공략을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좀 이왕이면 이쪽 그 갈매지구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매 지금 분양하는 예. 거 있어요? 예, 갈매지구도 있으니까요. 이쪽도 같이 병행해서 알아보신다면은 현재 당장 모습으로 따진다면 서울에서 출퇴근이나 이런 수요자들이 또 이렇게 경춘선을 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또 지금 예. 별내 신도시가 많이 인기를 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대형 평형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은 지금 이 분위기에 갈매 지역이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을 것이다. 현재 모습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해서 같이 좀 알아보시고 분양에 임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일단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이 다산 그거 신도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량리 위주 아파트는 그거 뭐랄까 매수해도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량리 위주 아파트요. 그거 매수해도 되냐고요? 아,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량 미주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예정돼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재건축 치고는 그 근처에 재건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네임밸류는 좋아요. 미주라는 단지 네. 크기도 뭐 1000세대 가까이 되고. 근데 실제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익 이런 그 조합원에 대한 이익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사업 시기도 조금 오래 걸릴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오늘 생방송이라서 이걸 모든 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그 무료 세미나에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예. 있으신가요? 저 군포 그 네. 성정 보금자리 지구에 관심이 있어서요. 네, 그 지금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네. 이쪽이 지금 어떤가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뭐 실 그 거주 목적으로 괜찮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 둘 다 비교해 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군포시로 가보죠. 군포시 네. 이제 송정 공공택지지구 해서 지금 한 3,700세대가 이제 그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분양을 받으실 예정이신 건가요? 예, 예. 아, 그러면 자, 일단은 제가 분양받는 거를 조금 반대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요. 예, 일단 그 이쪽 그 군포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거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송정하고요. 지금 그 오른쪽으로 보면은 부곡 지역이 있어요. 예, 자, 부곡 지구가 있고요. 또 위에 그 보면은 이제 당동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미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입주를 한 상태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곧 입주를 이제 앞둔 상태로 돼 있는데 예, 이런 상태의 그 택지지구가 3,700세대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학군부터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초등학교밖에 배치 안 된다는 거. 중고등학교는 배치가 없어요. 네, 자, 그런 거 하고 교통계획도 사실은 이 453이라는 지하철역하고 그리 가까운 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활 환경에서 뭐 할인점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지금 이제 그 부곡지구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당동지구라든지 당동 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그 할인점이나 이런 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 근처 군포 쪽에서 조금 이렇게 어떤 새 아파트를 좀 노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기 좋고 좀 이것보다는 좀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선호도는 높은 거 맞는데 저랑 상담하면서 가져가셔야 될 이익은 이라면 앞으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냐, 즉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더 중요시 생각해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기 때문에 예, 여기보다는 당동지구를 더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조금 더 폭넓게 그 구분을 해보시고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고 결정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뭐 직장이나 가족분들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입주하셔야 된다면 그 옆에 있는 또 동네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두 번째 코너는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매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매물을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 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 그리고 지앤하우징 배은영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세 가지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매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정형근 이사의 매물입니다. 어떤 매물인가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게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고 계시죠. 왜냐하면 높은 폭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인데요. 본 매물, 서초구에서 일대에서 가장 최저가인 매물인과 동시에 차후에 남부통일 역세권이라든가 차후에 롯데칠성 부지를 큰 대규모 강남 호재와 그리고 생활 인프라를 통한 임대 수요가 아주 적정하게 돼 있는 그런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매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 지역의 호재를 바로 앞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섹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최고의 입지를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두 개 매물은 배은용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준공이 지금 됐다라고 보셔서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첫 번째 도곡동 매물은 학군으로 대표되는 지역이죠. 도곡 대치 지역입니다. 핵심 지역 중에 하나고요. 도곡동 초역세권 매봉역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임대가 이미 맞춰진 매물로서 비교적 소액인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 그리고 나중에 그 면적, 전용 면적을 또 유심히 보시면 전용이 크기 때문에 향후 황금성에도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변화가 많은 지역 용산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용 면적이 26평이 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면서 정말 필요한 업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게 또한 용산이나 공덕 쪽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은용 소장은 다세대 주택 하나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 2015년 올해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바로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아기돼지 삼형제를 네. 자꾸 말씀드리면서 강남 핵심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금리 영향도 있고 시장이 불확실한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말 강남권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군으로 대표되고 있는 도곡동 그리고 매봉역에서 2분 거리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혼부부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실 염려도 문제가 없는, 그리고 준공이 다 났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하시고
매수를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투룸의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황금성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장점을 띠고 있고 나중에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황금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변에 개포주공의 직접적인 이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거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 역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주변에도 또 도곡이나 대치역 쪽에는 또 많은 오피스 빌딩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미래에도 어떤 개포주공 이주 영향으로 가치가 많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모두 뛰어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번 나올 때마다 이 아기 돼지 삼형제를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삼겹살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부장님.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매물의 입지 여건을 한번 들어볼게요. 교통 여건과 함께 입지 여건 어떤 상황을 갖추고 있어요? 네, 3호선 매봉역에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걸으면 1분 정도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요.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도 걸어도 2분 이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이만한 초역세권 매물이 과연 있을까 정도 생각되는 그런 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대치, 도곡동은 일단 학군으로 기본적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거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또한 삼성동과 강남역 주변도 지하철 10분, 15분 대면 전부 다 도달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게 판교 분당하고도 접근성이 내곡 고속화도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당 판교 직장을 가지신 분도 또한 강남 삼성동 쪽에 직장을 가진 신혼부부들이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양재역도 지하철로 한 정거장이기 때문에 양재역 부근에서 업무를 하시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결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권역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의 가족들까지 들어와서 살기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개발 호재 들어볼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개포주공의 재건축 이주에 네. 직접적인 영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개포주공 단지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총 9개 단지 15,000세대가 넘는 지금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이주가 끝난 세대가 있고 내년부터 개포주공의 이주는 본격화됩니다. 지금 도곡동, 대치동의 전세난이 심하기도 하지만 내년부터는 더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럴수록 이쪽에 대한 전세가나 매매가는 향후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포주공이 개발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포주공 호재와 또한 삼성동과도 1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호재는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들어봤습니다. 건물이 잘 지어져야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싶을 거예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지금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지금 내장 마무리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실물을 직접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앞에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건축주가 요즘에는 전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앞에도 주차할 수 있는 토지를 또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실 게 없다. 그리고 공실까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습니까? 네, 매매가는 3억 1천입니다. 지금 본 매물의 크기 정도 되는 거가 3억 초반대, 3억 3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맞는데 본 매물은 그 매물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으면서 지금 전세가 2억 8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인 소액인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바로 한정거장이 가면 매봉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도곡역이 있습니다. 도곡역에는 타워팰리스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인공제회라든지 여러 가지 오피스 빌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직장인들이
회사가 직접 본 매물과 직접 거래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월세 수익을 원한다고 해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뭐 초역세권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 준공이 임박하게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오셔서 내부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역세권과 정말로 1, 2분 때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직접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기돼지 삼형제의 맏형 같은 배은용 소장이 준비한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 돌아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예, 추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굉장히 부족하면서 집가 상승률이 가장 빠른 지역이 바로 서초구 서초동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측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강남권의 랜드마크 타운 개발과 그리고 바로 직접적인 호재를 얻을 수 있는 남부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대규모 호재를 직접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장제터널과 함께 롯데치송 부지가 바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거리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일단 남부터미널을 바탕으로 했을 때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나 위에 있는 교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이 많고요. 하단에 있는 남부터미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 포커싱을 맞춰서 선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 포인트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는데요. 저평가된 입지, 최고의 입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강남권의 저평가된 부동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이 그런 매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비했을 때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리고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바로 앞에 남부터미널역 같은 3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투자 가치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입지적인 여건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 같고 그렇죠. 있어요? 입지는 아까 제가 네. 설명드렸다시피 주거지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업무시설, 교대를 중심으로 한 업무시설 바로 하단부에 있는 남부터미널 역세권에 중심을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주택가가 많죠. 하지만 주택들도 거의 다 고가 주택들이 많고요. 본 지역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렴하게 매물할 수 있는 부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리를 하고 있다. 선점 투자에 맞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 부분 보자면 일단은 남부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통편과 그리고 서초 IC를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 강북권 어디로든 이용이 손쉽게 가능하다. 그리고 교대 역세권과 그리고 서초 역세권도 도보권역이기 때문에 다중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지역 아무래도 학군 굉장히 유명하고요. 강남권과 그리고 서초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되면 이주하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주가 시작되면 그 주변의 집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차익을 노리시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투자 목적의 매물을 소개해 주시는 것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개발 호재를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지역 강남권의 호재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맵을 통해서 어디에 호재가 위치를 돼 있고 미래 가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맵을 보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부터미널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남부터미널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맵이 지금 표현이 안 되나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테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남부터미널 역세권 바로 앞에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보권역에 있는 초역세권 그런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상단에 있는 역세권, 바로 교대 역세권과 서초 역세권 그리고 양재 역세권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역세권 이용 노선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 지역에 또 가장 제가 앞서 드린 개발 호재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장제 터널에 있습니다. 장제 터널이 뚫리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그리고 사당로와 그리고 우측에 있는 테헤란로가 만나는 그런 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겠죠. 일단 사당 쪽보다는 이쪽에 있는 서초구 일대가 가장 지가 상승률이 유리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 위쪽 상위 지역은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하위 지역으로 보셔야 되고요. 임대 수요를 제가 찝어드리면요. 바로 여기는 법조타운에 있는 여러 가지 인구들과 그리고 교육대학이 있죠. 거기에 있는 인구들이 몰려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그만큼 전세가율이 높고 여러분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투자에 딱 맞는 그런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큰 호재로 짚었던 바로 롯데칠성 랜드마크 타운이 여기 건설이 되죠. 여기에 보면 삼성타운 옆에 있는데 이거보다 2.5배 정도 크고요. 3개의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2018년 정도에 착공 예정이고요. 착공이 됐을 경우 여기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몰릴 수 있는 아주 대략적인 큰 호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거지, 주변 섹터에 없죠. 바로 하단부인 이쪽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본 매물 거기에 각광받을 수 없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이면서 차후에 또 가장 큰 호재인 남부터미널이 있죠. 남부터미널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바로 도보권역의 3분 이내에 큰 호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호텔과 컨벤션 업무시설까지 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 집 앞마당에 큰 호재가 생긴다. 내 실제 투자금 적게 투자하고 크게 단기간 내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직접 지도를 보지 못한 것은 조금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정말 많은 개발 호재를 떠안고 있는 그런 인근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언제 지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나요? 예, 본 매물 주변에 신축 매물이 굉장히 없습니다. 희소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이전에 매입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2억 8천에 그 분양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옵션이나 여러 가지 내장재가 굉장히 좋은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20대, 30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는 3배 구조, 방과 거실, 방 3배 구조로 전형적인 오피스텔형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차, 자식 주차로 완벽히 가능하고 보안 시스템도 완벽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8m 도로와 6m 도로를 갖고 있는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정남향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 그리고 판매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매수자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층과 향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매물이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니까 발코니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발코니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모양까지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예. 매물이 과연 어떤 가격에 형성되어 있나요? 예, 일단 강남권의 포인트를 보시면은 거의 9호선, 7호선, 6호선이나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노선 중에서 매물들 괜찮다 싶은 매물들은 거의 다 3억 중반대까지 달려가고 3억 2천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요. 본 매물 거기에 비교를 해봐도 2억 8천에 아주 초소액의 그런 분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봐도 약 5천 정도의 분양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평가된 부동산이고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안성맞춤형 매물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전세 같은 경우 2억 5천 그리고 완공이 되는 12월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쯤이면 1천 정도 더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2천에서 3천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 3천 보증금에 월 11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은 대출 비용 제외하고 약 9.7%의 높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장기적 5년, 10년 정도 장기 보유하실 연금형 부동산으로 이용하실 분들에게도 아주 우수한 그런 매물이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본 매물은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게 없고 매물 관리 회사가 붙어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네.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투자 목적에 적합한 매물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예, 아직 저평가된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부터미널 굉장히 오래됐죠.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이 지역은 각광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노리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아주 안정적이고 높은 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선택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세 번째 매물은 용산구 효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돌아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이고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되고 대출을 1억 5천만 원 정도 받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앞에 말씀드린 강남 지역이 안정적인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용산구 효창동은 앞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덕과 용산역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일단 추천 포인트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현재와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공덕은 현재 많은 오피스 빌딩과 주거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이쪽에는 어떤 금액들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창공원 앞역 쪽으로 많이 지금 이주가 되고 있는 거고요. 주거 시설 부분이요. 그리고 용산역 앞에 부분은 다양한 대형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덕 쪽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2, 3분, 그리고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7, 8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용산의 대부분의 지역을 10분 정도 내외로 도달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용산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향후에 투자 가치가 높고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투자하시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근린생활시설인 만큼 주변의 입지 여건도 그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입지 여건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마포 지역을 대표하는 공덕 지역 같은 네. 경우에는 정말 오피스 빌딩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그만큼 오피스텔도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 지역에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효창공원 앞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용산역 앞에도 지금 대형 호텔이라든지 면세점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낙수 효과라고 하죠.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전용 26평 정도 되는 이런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합한 위치에 이런 대형 업무 시설 그리고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는 곳에 적절하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이런 매물이 나중에도 지금도 뭐 안정적이지만 향후에 개발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의 더 가치를 보이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여건을 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신 네, 것 같은데 그 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주변에 도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 안 해주셨고요. 네네. 효창공원 앞역에서 한 5분 정도 네. 거리에 있고요. 뭐 차량으로 공덕으로 2, 3분, 용산역으로 한 7, 8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지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변 지역 개발 호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좀 개발 호재 들어볼까요? 네, 공덕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역도 이제 그 대형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텔이 들어오는 게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아직 부지 조성은 안 되어 있지만 그거가 들어왔을 때 경우하고 또한 면세점, 국내 최대 면세점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투자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현재는 그런 수요가 없을 것 같지만 마포권역에서 넘어오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건부터 시작해서 치약이라든지 네. 칫솔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류 사업이라든지 쇼핑몰, 그다음 화장품 관련된 사업들이 요즘 오피스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공사 중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업종,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쪽에 접촉을 했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현재도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가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사무실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만약에 호텔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물품을 납품하는 그런 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근린생활시설인 만큼 건물은 우리가 다세대주택 볼 때랑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지어지나요? 일단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물품들이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 매물을 중심으로 아래층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본 매물을 중심으로 바로 위층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들여오고 나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준공이 사용 승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을 보시고 전용이 이만큼 넓은 거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와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도 이렇게 주차라든지 또한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모두 다 갖춰진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3억입니다. 근데 그 대출 가능 금액이 반절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3천에 150만 원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2천 정도 되고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의할 점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근린생활 시설인 것만큼 그 투자를 하셨을 때 뭐 부가가치 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대로변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오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GN하우징 배운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였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